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앞입니다. 그런데요, 해군기지 바로 옆으로 돌아서면요, 바로 이렇게 많은 뭐라고 할까요? 유물? 전유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알 수 없는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서 많은 제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인데요. 해군기지가 만들어질 때 모두가 찬성하던 제주 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상한 괴담에 휩싸이게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에는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강정 제주도 해군기지가 있는데요, 그 앞에는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정마을은요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군기지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만들어지고 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의 산증인이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7년도 우리 제주 민군복합항을 유치한 윤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강정 해군기지를 유치하는데 제일 앞장서신 분이시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왜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다 알지만은 저희 이곳은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가 농사를 많이 짓고, 네, 실제로 이쪽에 전부 유원지직으로 묶여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이 지역 강정마을이요? 예, 좀 네. 도로 밑으로는 네. 그런 지역인데, 뭔가 우리 주민들도 뭔가 좀 앞으로 좀 관광 2차, 3차 이런 산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소득이 좀 증대되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중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산이라든지 그런 지역과 다른 지역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게 됩니까? 바로 이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해군기지로 이제 이렇게 그 결정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이런 그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민군복합항으로, 그래서 이제 민군복합항으로 하자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거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그 우리 그 지역의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것이 되면은 아마 이곳이 바로 옆에 중문에 이제 관광단지가 있고 네. 그 성사포는 저쪽에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해안도로가 나면서 경유하면서 크루즈가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항으로 크루즈가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으로 한 16만 8천 톤짜리 전 세계 세 번째 큰 크루즈가 입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강정 마을에 해군 기지를 들으려고 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했었다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반대 의견이 나섰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동요를 하질 않았습니다. 했는데 아예 동요를 별로 안 했었군요. 네, 찬성이다 반대이다. 네, 그런 개념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다시피 화순에 이 해군기지가 가서 그 동네에서가 많은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그 나머지 반대를 하니까 저 위미 쪽에서가 자기네 마을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그 대표들이 한 21명이 이제 서명을 해서 그 위미로 갔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해서 그 유치를 하는 것은 제가 유치를 해서 된다고 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가 우리가 유치 신청을 받아주면은 화순, 위미, 강정 이 세 곳을 가지고 도민한테, 그리고 각 동에, 저기는 안덕, 여기는 대천, 남원 이곳을 주민 여론조사로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사실 좀 논란 일이 있습니다. 예. 유치가 된 거잖아요. 예. 유치가 돼서 지금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와 있는데 저기 앞에서 아직도 반대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시작해서 한 4년 전부터 여기 지금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와서 한 4천 며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반대된 날짜가 4천 아까 55일인가? 예. 뭐 날짜로 그렇게 해서 시작부터 뭐 자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많은 이 동네 갈등을 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그 4,052라고 적어져 있는 그분들이 여기 현지 분들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전국에 반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이 정착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여기 들어와서 굳이 자기들의 마을도 아닌데 들어와서 반대를 하나요? 그분들이 뭐 직업이 그거니까요. 네? 반대를 하는 그런 성향이다 그런 분들이. 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예, 바로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 주소도 이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주민이다 하면서 이제 그런 내세워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여기서 사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곳에 64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럼 여기 완전히 현지 분이시네요. 예, 그럼 여기 현지 분이시고 여기 현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들은 여기 현지 사람들이 아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예. 그러면 현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동요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히려 예. 그쪽에서 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기 주민도 일부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많은 반대를 하면서 네. 이 공사를 막으면서 많은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구상권을 전혀 다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아, 구상권을 다 철회해줬어요. 그래요? 예, 다 철회해줬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가야 되는데 매일 저렇게 남아서 우리 동네를 아주 좀 아까 보시다시피 현수막이라든가 아주 진짜 꼴불견한 그럴 정도로 현수막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매일 합니다. 아, 오늘은 못 만났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 아침 7시부터 8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해군 기지가 들어서 있고 여기 뒤에 해군함도 있고 이러는데요. 들어서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글쎄 뭐 좋은 점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에 사람 차이가 다 있지만은 아마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이라든가 처음에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한 돈이 한 1조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안 됐지만은 지금 정부도 아마 여기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 아닌 더 정부에 요구해서 그때 뭐 지역발전 사업이 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부도 한 번 약속이 되면은 정부가 바뀌어도 그것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더 많은 정부에서 지원과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갈등 이런 것이 아마 다소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보도가 되고 있어도 서울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군기지 반대한다, 해군기지를 들이자라고 하니까 왜 저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현지에 계신 제주도 도민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처음에는 해군기지였는데 나중에 민군복합항 크루즈 터미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보시다시피 했지만은 이것이 돼서 우리 찬성하는 이 지역에 어떻게 좋은 것이 있는가 하는 설명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설명을 저지했고 또 특히 다른 그런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언론들도 이런 홍보 차원이라서 좋은 점은 잘 배워주지 않고 오로지 반대하는 모습만 비춰져서 아마 그런 갈등도 현재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현지인이 아닌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현지인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갈등과 분란의 조장이 현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돼서 그 목소리가 현지인들에게 괜히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정말로 우리가 한 번 더 조사해보고 거기에 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회장님이 나서서 긴
시간 동안 여기를 유치하셨는데 각 지역에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숨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코너는요, 초대해 이외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왜 거기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곰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애국당의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잘생기셨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생겼다 그러죠. 네?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셔야지. 그 좌파들이 실질적으로 저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네. 뭐 표정 이상할 때만 찍고 또 뭐 화낼 때만 찍고 그래가지고 화면에 나오면 저 사람 되게 저런 사람이라 이러는데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부드러우시네요. 제가 국회에서도 협상을 거의 야당이나 제야 뭐 민노총까지도 제가 협상을 다 했던 사람이고 국회에서는 좋은 일 가면 저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렇게 의견들을 조율을 잘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이상한 뿔 두 개 달. 요즘은 김정은이가 뿔 달린 게 아니고 어디 가면 조원진이가 뿔 두 개 달린가 이래 묻더라고. 김정은은 띄우고 조원진 죽이니까. 아니, 정말로 제가 생각하고 이제 가까이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 거리에서는 봤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등치가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부피도 줄으셨어요. 많이 줄었죠. 지난번에 네.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후속 연장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단식을 국회에서 14일간 했어요. 단식을 하셨군. 보도에서 봤었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아유, 무슨 단식하는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좋냐. 십며칠 단식했는데 살도 안 빠졌다.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빠지셨군요. 10.5kg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국회 본관 바깥에서 노상당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35명이 시작을 해서 단체 단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5분인가 이렇게 남을 때까지 단식을 했어요. 근데 힘들었죠. 며칠 하셨던 건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하셨고 3번인가 막 중간에 계속 실려가고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중간에 뭐 병원에 실려가시거나 뭐 우리 애국당에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예. 그분들이 옆에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 했는데 단식 10일 이상 하면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요. 왜냐하면 단식하고 기본적으로 기력이 확 떨어져요. 그럼 지금 이제 10.5kg에서 한 7kg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때 홍사덕 선배가 이규택 대표 의원님을 그때 보냈더라. 저 너무 단식 열을 넘으면 안 된다. 단식 오래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그래서 와서 10일 넘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뭐 14일까지 했죠. 그럼 솔직히 이제 여기서 솔직하게 그냥 그러니까 정말 거짓 없이 뭐 조금 드셨죠? 못 먹었어요. 전혀요? 보리차도 못 먹겠다니까. 우리 애국당 분들 알죠? 어떤 분들인지. 그쵸. 단식을 하는데 보리차 먹으면 안 된다. 얘가 물만 먹었다. 물하고 소금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소금을 먹었고 물을 먹었으니까 금식이라 하죠. 금식인데 물하고 소금만 먹는 걸 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뭐 그 살이 이제 빠지고 뭐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단식을 한 분들의 단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했던 사람들한테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해보면 알아요. 단식 해보면은 단식을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저기 14일 단식이 정말 힘든 거구나.
왜냐하면 정치인 단식 중에서 단식 현장에서 그대로 한 단식은 제가 제로를 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 와이스는 뭐 병원 가셨고 그분도 힘들게 했지만은 뭐 아무튼 14일간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것도 국회 앞에서. 또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원진은 조선족이다. 그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조원진은 한국 사람이죠. 아니 근데 조원진은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여행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조선족이 아니시네요. 우리 혹시 아버님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댓글에는 조원진은 사실 중국에서 온 북파 간첩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말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나 괜찮아요. 네, 그럼 일단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음해를 하는데 제가 네. 대응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왜 대응을 안 하냐?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밝혀진다. 근데 진짜 이거는 진실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질문이 하나 있던데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뭐죠? 조원진은 곰이다. 근데 10몇 킬로가 빠지시고 난 뒤에 그럼 곰이 없다. 대선 때요. 대선 때 대한애국당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 곰 로고를 쓰셨습니까? 어느 분이 네. 곰이 나하고 딱 맞다는 걸 네.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뭐 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우직하다. 그다음에 조금은 손해 보지만은 제 갈 길 간다. 그런데 한번 화나면 되게 무섭다. 그러고 굽히지 않는다. 우리 뭐 신화에도 그렇잖아요. 뭐 굽히지 않고 계속 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해서 우리 다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곰이 모르지. 내가 곰이어서 환생했을 수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쑥과 마늘을 좋아한다? 안 한다? 쑥은 별로 잘 모르겠어요. 마늘은 엄청 좋아해요. 그럼요, 대표님. 그때 선거 로고송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곰 세 마리. 부르실 수 있습니까? 곰 세 마리. 아예 그게 아니죠. 이렇게 곰 세 마리 이렇게 해야죠 지금. 제가 그 행동은 잘 모르겠고. 네. 그럼 제가 옆에서 춤을 춰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만 크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근데요, 너무 재미없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빠 곰은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너무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근데 개사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부대변인을 있었는데 그 앞에 딱 차를 대고 곰 세 마리 다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제가 원래 곰을 좋아해요. 원래 저는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곰탱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루에 6시간씩 곰 세 마리를 듣다가 제가 나중에는요 진짜 이렇게 약간 어지러워졌어요. 싫어졌겠네. 그래서 그 당시 적반하장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곰을 좋아했는데요. 조원진 대표가 곰이라고 하면서 곰 세 마리 노래를 듣다가 곰이 싫어졌어요. 한마디 했거든요. 난리 났죠. 그리고 저 거의 공적됐던 거 아십니까? 몰라요. 모든 애국당 사람들이 저를 딱 찍은 다음에 댓글 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대표님을 네가 감히 욕을 해. 저 혹시 그때 마루니에 집회 갔다가 이렇게 맞은 거 아십니까?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고. 그거 왜 맞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곰 싫다고 했어. 아이, 저 그때 세게 맞았어요. 저희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달래주세요. 그 당시에 애국당 당원이요. 대표를 곰이라고 하면서 곰 싫다고 해서 저를 때렸던 아니 곰은 곰인데 뭐. 곰이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정치인 중에서 곰 같은 정치인이 없고 여우 같은 정치인들만 있어. 그게 문제지. 살살모라고 사실은. 하는데요. 요즘 살살모 같다고 합니다. 살살모도 그렇고 막 네. 정치는 조금 곰같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정치하면 안 돼요. 네. 정치가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다 하고 자기 인생 다 살다가 와서 하는 게 정치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 저는 29살 때 정당에 들어왔는데 정치는 자기 이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또 정의를 좀 입은 옷 색깔이 이거는 바른미래 색깔이고 이거는
저 더불어민주당 색깔이 별로 안 좋구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빨간색을 입으면은 복당하고 싶어서 애원한다고 할까봐 빨간색을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애국당은 무슨 색깔이죠? 우리는, 짙은 파란색, 군청색인가요? 군청색. 아, 군청색의 빨간. 네. 이죠. 그렇죠. 여기 군청색이 있습니다. 네, 1번 질문 좀 해주십시오. 스피드 있게 가겠습니다. 예. 네. 자, 태극기 집회, 어. 촛불 집회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태극기 집회란? 촛불부터 정리를 해야지 태극기 집회 정의가 나오잖아요. 네. 촛불 집회란 하면 짧게. 쿠데타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란? 애국이다. 아,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했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역시 댓글에서 있는 걸 제가 다 발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극기 집회를 참석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속해서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를 모포처럼 두르고 나가서 멋있다고 인기를 얻으니까 부러워서 따라갔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나가는 걸 보고 나는 자유한국당의 경선에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제가 했는 발언들을 돌아보면 똑같은데 그때 내가 김진태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출마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언론 방송이 장악이 돼가지고 도저히 언론 방송이 이 소위 말하는 촛불 그들이 말하는 촛불의 그 광란에 전부 다 길을 다 죽이고 말 한마디 못할 때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방밖에 없다. 생방을 나가는 것은 대표 출마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태극기 집회 용어는 당신 한 사람이다. 당신 출마해라. 출마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바는 그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탈당을 하고 출마를 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한 이유도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 친박은 있다 없다? 친박 저가 아니라 해도 친박은 한 번 친박은 끝까지 친박이지 뭐 아무리 아니라 내가 조신데 아버지가 또 조고 나도 조인데 내가 조가 아니라고 한다고 조가 아니라 아니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 출당 당시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느 출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당시에 홍 전 대표에게 아 그거 저는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안에 있었으니까 다 알죠.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본인이 친박 아니라 해도 친박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는 선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선거는 다음 총선이에요. 자 어느 것이 옳았냐는 다음 총선에 탄핵의 파가 옳았는지 탄핵 반대파가 옳았는지 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옳은지 자 친박을 매번 이번에 지방선거인데 친박 얘기 한 번 나왔어요. 친박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냐고. 전부 다 복당파들이 김무성, 김성태,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전면에서 들렀다고 선거 실패하니까 또 또 쓰레기 같은 언론 몇 군데 해가지고 친박의 모든 책임을 넘기고 친박 팔적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만 책임이야. 그렇지 않아요. 친박이라고 자기가 자칭 타칭 뭐 자칭은 요새 안 한다 하대. 다 도망갔으니까 비겁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게 보수가 죽었는 괴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친박인 듯 아닌 듯 친박 아니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내 친박 숫자라면 다 불러줄까요 지금? 아 요 사람은 친박이고 요 사람은 회색 분자고 탄핵에서도 저한테 내 탄핵 찬성 안 했어 반대했어 가지고 탄핵 반대했는 거 보여주고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준 사람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탄핵 반대 찬성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탄핵 반대했어. 에이, 조채고 잘 알지 내 탄핵 반대했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남아있으니까 되겠냐고. 한 사람만 공개하시죠. 한 사람만 공개해 주세요. 누구요? 그 종이 들고 온 사람 한 사람만. 한 사람만 그러니까 공개하시죠. 성만 얘기해 주세요. 네, 성만. 뒤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박. 그러면 박신혜 집안이네요. 그러면 자 이름은 뭡니까? 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박신혜 자손인데요. 이름은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자한당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쨌거나 이런들 저런들 당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0.2% 정도 나오고 또 각 지역에서도 좀
뭐 이건 성적이라 하기는 부끄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해체가 아니고 더 강화되겠죠. 대한애국당이 그런 당입니다. 지금 벌써 인터넷상에 100억 모자 이번에 가장 문제가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보를 못 냈다는 거 많이 알아요, 사람들. 그러면 돈이다. 왜 다른 데서는 뭐 후보 뭐 다 돈 당에서 돈 줘가지고 선거 치르잖아요. 광역단체장 또 우리가 영입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100억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이 됐더라고 인터넷상에. 그래서 첫날 벌써 뭐 100만 원씩 10,000명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이 첫날 벌써 한 20명 벌써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다음 총선까지 대한애국당에 100억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뭐 지금 운영은 우리가 지금 당비라든지 후원금 이런 거 다 돼요. 운영, 태극기 집회하는 비용까지 다 되는데 이제는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조직. 조직은 아무튼 태극기 집회 또 서명대가 전국에 한 100씩 군데가 돌 겁니다 이제. 그럼 이 서명대를 통해서 당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최소한 50만 당원은 확보한다. 다음 총선 6개월 전까지. 그리고 10만 책임당원. 지금 한 2만 대요. 책임당원. 그 10만 책임당원 확보를 한다. 뭐 그래 되면은 당세도 커질 뿐만이 아니고 태극기 집회에 딱 30만. 실질적으로 30만이 태극기 집회로 온다. 이 세 가지가 다음 총선 6개월 전까지. 다음 2021년 2020년이죠. 총선 6개월 전까지 우리가 완료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한애국당의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분위기예요. 좀 질문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다른 당들 전부 다 야당은 다 비대위로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한국당 지금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뭐 결과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한애국당도 이제 좀 세도 확장하고 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런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것 같은데 다른 당에 비해서 우리 애국당은 상당히 조용한 것 같거든요. 두 가지예요. 정체성하고 확장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의 강령. 그것은 뭐 아주 명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그리고 이 지금 소위 말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한 이 처단입니다. 소위 배신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주사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 만약 한미동맹 강화해서 레짐 체인지하자.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 탄핵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구출해서 새로운 우파의 선두를 모셔야 된다. 지도자로. 이게 우리가 가져가는 태극기 혁명 수칙이란 말이에요. 되게 강력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이 정체성하고 또 확장성하고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많이 지쳐 있어서 뭐 사실은 누구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는 정치판은 이거예요. 지금 다음 총선 구도 조금 이제 시간을 주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는 대한애국당이 독자적으로 간다. 그냥. 그러니까 합당 같은 건 없다. 당세 확장해서 합당은 절대 없다. 그게 제 말씀을 드릴게요. 독자적 노선을 간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자한당 내에 소위 말하는 그 복당파 그다음에 그 탄핵 찬성파를 몰아낼 경우에 자한당하고 연대 내지는 합당을 좀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시는군요.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고 복당파 배신자들 역적들이 자한당을 접수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왜? 지방선거는 자기 선거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원 3선이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지선거예요. 표현 무슨 말인지 알죠? 지선거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가 살아남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결국은 나올 사람 나오고 못 나와도 총선 전에 공천에서는 한 112명 중에 50명은 날아갑니다.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탄핵 반대파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탄핵 반대파들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을 치르는 경우 이제는 애국 의원들을 우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애국 의원들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나오도록 해서 그 사람들하고 판을 바꾸겠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 정도 같으면은 이 보수 우파 판을 바꿀 수 있다. 개혁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 맡길 수 있다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영입을 통해서 다음 총선을 치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정당을 가지고 살리보겠다 하면 삽니까? 이걸 깨야지. 깨가지고 해쳐 모여를 하든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눈길이라 돌린다고. 지금 앉아가지고 언제 지금 가 있는 김무성 얘기가 나오고 김성태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는 사진 보고 박수치고 사진 찍는 김성태를 불러들이고 국민들이 온다고 봅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원망도 하고 싶었어요. 뭐 어떤 거냐면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버티고 있을 때 함께 힘을 실어주고 같이 가면 단 몇 표라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분이 나가셔서 정말 제가 말로는 왜 곰 3마리 부르냐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왜 나가서 우리가 갈라져 있어야 합니까?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함께 가면 좋은데 이제 같은 사람인데 그 과정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지금 잠깐만 지금 설명 이제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그 멘트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자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멘트는 하시면 잘리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 돼요. 지금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했으면 하는 그 원망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이 우리 당 안에서 있었다면 그래도 홍 전 대표가 난행을 저지를 때 그래도 이야기하지. 근데 왜 나갔을까 하는 원망. 그 2가지 원망이 벌써 놔둬서 3번째 원망은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그래도 화력을 좀 집중해서 몇 명이라도 좀 될 만한 사람을 키웠으면 하는 그 원망. 사실은 제가 원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원망은 그래도 함께 싸울 때 그 힘이 더 큰데 저 애국당 태극기 집회 보고 사실 부러웠어요.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멋있다는 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서울역 앞에서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집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눠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 대표님이 합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태극기가 나눠져 있는 거에 원인이 그래도 대표님한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합쳐주면 더 좋을 텐데 멋있게 하시는데 딴 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뭐 멘탈 시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태극기 집회가 거의 다 무너졌을 때 저희들이 나왔어요. 알아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재건을 시켰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고 이슈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항상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은 연대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엄청난 투쟁을 한 거예요. 통진당 해산했죠. 민노총 무력화시켰죠.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었죠. 국정교과서 해가지고 역사의식 바꾸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테러방지법 했죠. 공무원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중에 돈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이 변화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친다. 단지 하나 이 중심적인 정체성만큼은 흐트리지 않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보통 어떤 자리에 모임에 가면요. 국회의원이 3명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사말만 3시간이겠다라고요. 역시 의원님을 모셨더니요. 마이크를 안 줘요. 제가 옆에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나중에 꽃그림 그리고 놀았어요. 사회자가 말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바깥에서 보던 대표님과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슴은 답답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말씀으로는 연대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연대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연대를 한다니까요. 아니 열어놨지만 하기는 힘든 거예요. 아직 여러 가지로 저는 꼭 해주시고요. 된다고 봐요. 결론 내렸습니다. 곰 맞네요. 조원진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고 1시간 정도 동안 대화해본 결과 전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처럼
묵묵하고 우직한 면, 그리고 또 곰처럼 화가 났을 때 진짜 제대로 화를 낼 줄 아는 분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아쉽다. 그냥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했으면 그래도 배가 난파할 때 제가 소리 지를 때 소리를 좀 더 국회의원이시니까 좀 더 큰 목소리로 힘을 실어서 소리 내주는 사람. 유채고 제명 다 하려고 할 때 적어도 대표님이 나가주시고. 계셨으면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건,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한마디 하고 마무리했는데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파면되시고 사직에 와서요. 그 다음 날 저하고 국회의원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났어요. 대통령 9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90분 동안. 제가 자한당 홍준표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뜻을 세워서 그 뜻에 대해서 깃발을 드시면은 국민들이 그 뜻이 오르면은 지지하실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의 워딩이에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같이 듣고 저는 탈당을 한 사람이에요. 왜? 대통령은 그런 분입니다. 누구한테 당신 더 머리 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이제 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에 남지 않고 나온 것은 저 하나라도 그 뜻을 받들고 진실 정의 투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었으면은 제가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저는 이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 거짓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우파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소명이고 제가 마지막 정치를 해야 될 일이다. 이래 보는 거지. 제가 정치를 더 해가 뭘 이런 개념 전혀 없어요. 네, 더 이야기하다가는 마이크 뺏길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